그럼 지금부터 무태, 조야, 연경,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입니다. 환경과 개발, 가치 공존을 위한 동하천 개선 사업 그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전영경 교수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십시오.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대구과학대학교 전용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아마 30분인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동화책이다.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개발은 자연을 조금 무시하고 진행된 그런 개발이 많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물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이것을 전공한 학자인데요. 학자로서 한 가지 이렇게 감사를 드릴 분이 계십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특히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관점에서 이런 정책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준 우리 홍의원님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협력해 주신 이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지만 이것을 실행에 올리는 것은 결국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무리 외쳐도 정책이 따르지 않으면 이건 실행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관련 여러 우리 의원님이라든가 또는 대구시의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그렇게 전합니다. 오늘 순서는 없습니다. 들어감에부터 해서 동하천에 마지막에는 동하천의 풍광을 제가 2009년부터 사진을 찍겠습니다. 쭉 일종의 모니터링이죠. 2009년부터 2015년 올해까지 찍었던, 제가 촬영했던 사진을 이렇게 한번 파노라마식으로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 동하천이 좋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가 잘 살기 좋은 것은 여러분 압니다. 대구는 예로부터 좋은 상태였습니다. 여기 우리 박승규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구석기 시대 인물이 대구 월승도 월드 메르디앙이니까 그거 발굴할 때 거기서 한 1만 3천 정 가까이 발굴이 됐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구석기 때부터 이 지역은 살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지금 현재 한 25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이 삽니다. 살기 싫은 곳이면 그렇게 삶이 이어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 수도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다. 대구는 물론 조금 더운 거 하나 문제입니다만 더운 거 빼고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 대구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계속 그런 분야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태라는 개념은 여러분 잘 알죠. 왕건과 견훤의 전투에서 나오는 그런 파생된 단어라는 거죠. 무태. 게으르지 마라, 태만하지 마라. 견훤의 군사가 매복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름이 무태다. 서변동이라는 것은 동하천 서쪽에 있으니까 서변동이 되죠. 당연히 동쪽은 동변동이 됩니다. 세 하천이 만나는 곳이죠. 우리가 보통 삼강이라고 해서 예천에 삼강주막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대구는 삼수하천이 들어있죠. 지금 여기가 바로 삼수 아닙니까? 삼강, 금호강, 동하천, 신천 세 개가 마주치잖아요. 또 금호강이 흘러가는 종점, 하원면제도 가면은 또 하천이 또 마주치죠. 금호강, 낙동강, 대명천, 하나 되면 진천까지 갑니다. 그래서 대구도 이렇게 삼수, 사강 이렇게 많이 만납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저기 멀리 다른 지역까지 가서 구경하고 이러는데 대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강이 범람하면은 토양이 굉장히 비옥하겠죠. 근데 토양은 비옥하지만은 침수당이 깊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침산이라든가 인왕산 주변 언덕 부분에 많은 선사 유적 유물들이 발굴되는 것은 토지가 비옥하니까 그와 같은 개와 같은 원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이 서변동은 신석기 시대에 좋은 상태였죠.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서 수전도 발굴되었고 신석기 유적이라고 조그만 유물 박물관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구는 또 신천변에 가면 청동기 유물이 유명하죠. 여러분 잘 아는 고인돌이라고 아시죠? 지성룡. 고인돌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냥 거의 우리나라 최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발 과정에서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런 고인돌. 그 다음 역사시대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살기도 합니다. 신라 통일신라죠. 689년 신문왕 9년입니다. 신라의 도읍지를 경주 수랍을 해서 달국을 옮기려고 했죠. 근데 옮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행정 수도 서울에서 이렇게 옮기려고 했는데 얼마나 기득권의 반발이 심했습니까? 신라도 똑같습니다. 신라 시대 때 통일되고 나니까 귀족들이 이제 왕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은 왕대로 기존 귀족대로 힘이 장대해지죠. 그래서 이게 군대 말로 군기도 안 잡을 겸. 또 경주는 자연재해가 많이 나죠. 경주는 지진 많이 나는 곳입니다. 보문에 보면 경주에 지진 나가고 100여 명이 사상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 월성 원자력 발전소 지금 재놨잖아요. 물론 짧은 기간에는 지진이 안 일어나겠습니다만 그 먼 시대로 보면 언제 또 지진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했기 때문에 대구는 턱이 넓고 자연재해가 전혀 없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조금 더운 걸 빼고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까? 언제 바람에 날려가 죽은 사람 없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죠? 다만 하나 외부에서 와가지고 불 질러갖고 불을 많이 일으키죠. 지하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여기 이 대구는 화기가 강하다 그래요. 자연적으로 불이 나지만은 인위적으로 불이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돌거북이를 만들어 연기산이라고 지금 제일 좋아한 데입니다. 거기에 딱 심었죠. 머리는 남쪽 앞산 쪽으로 오고 꼬리는 팔공산 쪽으로 오면서 그래서 대구가 분지인데 이 끊어진 맥을 연결해주면서 대구를 하마로부터 지키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죠. 그게 바로 연기산입니다. 거북이를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산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살기 좋았다. 그 대구로 천도하게 되는데 대구에 토세력이 없죠. 옮길 수가 없죠. 워낙 기득권의 반발이 심하니까. 그 다음에 조선, 우리가 대구는 예전에는 그렇게 인기 있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때 오면 대구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전략상 요충지니까 대구가 발전을 합니다. 세종 때 와서 대구, 그전까지는 대구현이었죠. 현에서 대구군으로 승격합니다. 그러다가 세조 때 와서는 대구 도구라는 아주 큰 도의적으로 발전하죠. 그러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1601년이죠. 경상감령이 바로 이곳으로 옵니다. 우리 경상감령 오는 거 아시죠? 옛날에 저희들 조그만 때는 중앙공원하고 들어갔는데 뭐 복판공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름 찾았죠. 경상감령으로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가 좋다. 특히 이중환이라는 분들 보셨죠? 택리지. 어디에다 말을 택하면 좋은 가는 건 책을 진 게 택리지입니다. 그게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구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경상도 중앙에 위치해 남과 북으로 거리가 매우 견고하고 지형경남 또한 수려한 도회지다. 금오들은 넓고 기름져 신라일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치세와 생이 모두 대대로 살아가기에 좋은 곳이다. 이거는 굉장히 수고들이 바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살기 좋다는 곳이에요. 좀 잘 안 보이죠? 흐릿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금호강이죠. 이렇게 금호강 동에서 흘러서 이렇게 흘러서 낙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화운면장입니다. 여기 사무진 나루도 있고 그죠? 여기가 이제 팔공선이고 여기가 여러분 잘 아는 앞산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동화천입니다. 이렇게 팔공산에 아주 좋은 길을 받아서 금호강을 합수하죠. 또 대구 신천은 이렇게 청도에서 또는 비스산 산에서 흘러와서 이렇게 합수하죠. 이 대구의 자연생태축은 팔공산, 동화천, 금호강, 신천, 앞산, 좀 더 크게 보면 비스산이 되죠. 이런 축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를 디자인할 때, 대구의 도시계획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이 생태축은 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허리 등뼈가 휘어지면 굉장히 살기 힘들죠. 등뼈 같은 것이.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등뼈를 많이 휘둘렀어요. 그래서 대구가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대구 생태축이라는 것을 이제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생태축이 참 중요하구나. 모든 시민도 서서히 인정에 이르렀죠. 그래서 생태축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요즘은 생태축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죠. 대표적인 게 옛날에 하천 복개가 있죠. 지금 왜 합니까? 다시 다 복개를 하서 걷어내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생태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동화천이 여기인데 그죠?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가죠. 나중에도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대구 최초의 성이 있었죠. 영영서원. 나중에 화음 나옵니다. 태계유황 선생이 그림으로도 그려낼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아름다운 바위. 그래서 그림 한자 써서 화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화암 바로 옆에 여기 가면은 영영서원터가 있습니다. 대구는 뭐라 그럽니까? 교육도시라고 그러죠. 교육도시라 해놓고 대구 최초의 서원인 영영서원을 전혀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보관할 생각도 없고 이게 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메트로폴리스다. 우리가 보통 인구가 100만 이상 넘어가면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경상도가 억수로 많아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따로 정합니다. 메트로폴리탄. 여러분 생각해, 뭐 대구 250만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죠. 100만만 넘어가면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따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대구가 250만이라는 것은 굉장한 도시입니다. 그냥 내가 사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내가 살고 있는 이 대구를 자랑해도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해발고도 1000m 넘죠. 팔문산은 1193m, 앞산은 비서산은 1084m입니다. 이런 해발고도 1000m 넘는 산이 앞길로 딱 둘러싸여 있죠.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이 대구 말고 있습니까? 광주 무등산을 갔더니까 광주 무등산 지금 국립공원 만들었습니다. 광주 무등산을 가니까 그 사람들은 인구 100만 넘는 대도시에서 도심지에서 15분 거리에 1000m 넘는 산은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고 이렇게 자랑해요. 여기 있는데 대구는 2개나 있는데도 그 대구 사람 있어도 자랑 잘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옛날에 선비정신 들어갔습니다. 내가 니한테 왜 불러가? 우리 속대편 좀 쓸게 쪽팔린다는 거죠. 그런 생각까지 안 됩니다. 대구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이런 고산지가 대구 바로 주변에 인구 100만 이상 주변에 바로 있다. 뭐 스위스에 가면 이 히말라야 가면 이 7,000, 8,000m 있죠. 거기는 사람 거의 안 삽니다. 인구가 250만 살면서 이렇게 고산지가 있는 것은 전 세계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지적자거든요. 그래서 해봤으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만큼 살기 좋은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태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모든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이런 문화, 역사, 생태환경은 개발 논리 지금까지는 밀렸습니다. 늘 밀려왔어요. 지금도 국가에서 보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제일 많죠. 환경부에서는 제일 적습니다. 왜? 미국이 보존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뭐 개발하면 자꾸 닦아버리니까. 근데 앞으로 그러한 관점을 바꿔야 되죠. 가만두면은 그게 돈같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개발한 것은 별로 인기 없습니다. 앞으로 그대로 동하천에 있는 그대로 자연환경 그대로 관리했을 때 정말로 이거는 세계적인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환경은 맨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말하는 소위 환경조사는 이 형식적인 면접을 주려고 하는 거죠. 뭐 끼리끼리 아는 사람 돼가지고 그래 뭐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그 환경이 남아돌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동하천만큼은 대구의 마지막 남은 생태천입니다. 이 동하천만큼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에 대한 무슨 모니터링이든 어떤 뭐 환경조사는 반드시 그냥 전문가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꼭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청담 이중환이죠. 택리지에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산수가 중요하면은 근처에 구경할 만한 산수가 없으면은 성경을 부활시킬 수 없고 중요하고 산수는 사람의 정신을 기쁘게 하고 감정을 화창하게 하며 사는 곳에 산수가 없으면 사람을 솟는 것이 맞는다. 이래 놨습니다. 솟는 소리 별로 안 좋죠. 세련되지 못한 분을 소원합니다. 여기 한자로 딱 나와있죠.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이중환의 택리지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동하천은 과거에 뭐라고 불렸느냐? 지능문에 보니까 과거에는 살례, 전탄이라고 불렸습니다. 살례가 뭐냐? 역시 927년 공산전투가 도입돼서 그때였죠. 공산전투가 일어났을 때 이 살례가 왜 생기냐면 세변동에는 왕경군대가 포진했어요. 동쪽에는 견현군대가 포진했죠. 그래서 양측에서 화살을 날립니다. 상호 보고 그 화살로 날리니까 그 화살이 동하천에 가득 떨어졌죠. 그 위치를 대충 이제 비정하기를 이 동하천이 금호강에 합류하는 이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화살 쏘니까 그 화살이 가득했겠죠. 그만큼 전투가 치열했다는 얘기죠. 요즘 치면은 총탄이 이렇게 가득했죠. 그래서 화살로 가득한 내다. 그래서 살례. 그걸 한자로 하니까 화살전, 개울탄, 전탄이 됐습니다. 제가 지닌 게 아니고 그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유래가. 자, 그러던 게 어느 날 죄송합니다. 무남천으로 바뀌죠. 무남천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무남천이라는 것은 이 동하천을 따라 상류로 가면요. 그 공산 지리토, 공산댐이 있죠. 바로 그 뒤산이 무남산입니다. 생긴 모양이 큰 문과 같다 해서 그래서 문바이라고 해서 무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화암에서 무남까지를 또 대구의 유명한 선비가 여러분 잘 아는 구곡이라는 말 들어봤죠? 구곡. 바로 거기도 무남구곡이라고 대구에도 구곡이 있습니다. 대구의 구곡이 한 2개쯤 있는데요. 이 동하천의 구곡이
하나 설정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동하천으로 합류하는 용수천에 가면은 농년구국이라고 있습니다. 경주치에서 유명한 백부랑 최흥원, 그 앞에 또 최동지, 대한 최동지죠. 그분들이 거기다가 농년 서당을 짓고 거기다가 농년 구국을 만들었어요. 이 구국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성장자들이 은퇴해서 나중에 강학을 하면서 좋은 곳에다가 정자를 짓고 구국을 만들었죠. 그런 곳이 바로 여기다 합니다. 그래서 산례가 문암천 됐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동하천이 바뀌었는데, 이게 바뀐 건 아무도 몰라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동하천의 상류가 폭풍구이잖아요. 폭풍구에서 물이 흘러온 게 동하천 경계를 통과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하산을 앞을 흐른다 해서 동하천이 된 것 같아요. 정확한 유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산을 내서 문암천을 갔다가 동하천으로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동하천 유역 면적이 또 스프린트입니다. 1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100제곱킬로미터의 길이는 19km. 신천은 유역 면적이 165인데 면 길이는 27km. 그 신천에 비해서 유역 면적이 좁으면서도 길이는 상당히 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바른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면서 동하천 곳곳에 작은 분지, 대구는 분지지만 분지에는 또 분지가 또 있습니다. 이런 거, 미래도, 백안산도 있죠. 백안도, 그 다음 영수도, 덕곡도 전부 다 분지입니다. 대구 전체로 보면은 7곡 건물 다 분지입니다. 7곡 분지, 지산 건물 분지입니다. 다 분지죠. 이 그림 한번 봐요. 이게 제가 2012년 3월에 동하천 입구에서 찍은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팔공산에 눈 내리고 동하천이죠. 세상 이런 인구 250만 도시안에 이런 수채화 같은 이런 습지 이런 곳이 세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만약 이게 미국 뉴욕의 맨하탄 섬 한가운데 있으면 아마 이거 세계에서 깜짝 놀랄 거예요. 중요한 장소성이죠. 이게 어디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느냐 아니면 대도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성에 따라서 그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인구 250만 대구 대도시 안에 이게 그대로 보존됐다는 것은 대단하죠. 특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학교하면 여기 한 번씩 모십니다. 그래 이걸 보여주면 깜짝 놀라요. 야, 인구가 250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생태 야만 이런 하천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아, 정말로 존경을 해요. 그 정도로 좋은데 지금은 보면 자꾸 이렇게 위태위태해지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동하천의 중요한 것은 뭐냐? 왕거드나무 군락지죠. 지금 수령이 150년 이상 철중 때 만드는 수령이죠. 150년 이상 된 왕거드나무 군락이 예전에는 많았겠죠. 지금 대충 한 10그루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우리 박진영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거드나무 군락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동하천 강변 뚝에다가 심으면은 이 정말로 동하천만이 가진 특이한 정치성을 가지는 그런 생태하천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다른 나무 심지 말고 왕거드나무 시민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시를 해야 돼요. 그걸 자율적으로 안 하면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월급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사는 이 상태는 굉장한 브랜드 가치를 가져요. 그러면 그때 땅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땅값 올리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하천 방금 말씀드린 여기 특히 동하천은 문화역사 스토리가 풍부하죠. 지금 이 동하천과 관련된 지역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 정서도 그렇지만은 이 지역에 국회의원 방금 홍의원입니다. 또 지금 구청장님, 제가 아닌 부구청장님, 또 의장님 모든 이렇게 정책에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듣기는 이 문화 역사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참 좋은 길입니다. 이때 이것을 정말로 법으로 딱 지정해서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시기가 바로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 이런 정책 토론회도 아마 열린 것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영경동에 있던 대구 최초의 서원, 영경서원, 이거 꼭 북부에서 한 번쯤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암이라는 이 유명한 바위, 고문원에 나오는 바위가 딱 두 개 있습니다. 화암하고 이밤이 있는데, 이밤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자꾸 건들바위를 이밤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건들바위는 옛날에 도청기 주변에 있었어요. 사라지고 있고, 우리 고문원에 나오는 바위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바위가 바로 이 화암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공산전투에서 유래된 여러가지 무태, 연경, 나팔고개, 왕산, 타군제 지명, 바로 전부 다 인근, 동하천 인근에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스토리만 잘 입히면은 엄청난 생태 보고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왕거드나무 군락입니다. 이게 우리 이런 살아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를 널리 하게 합니다만
만약 프랑스 파리 세너 강변에 이런 게 있었으면 그 사람들 세계적으로 홍보했을 거예요.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뭐 도둑놈아가 배워갈까 봐요. 못 배워갑니다. 사람도 눈이 많아가지고. 자, 영경경에 하 보면 이 대국지 제2편에 보면 태계강 선생 그 영경하에 나옵니다. 화음의 좋은 형성. 이 형성은 정말 말합니다. 그리기도 어렵다. 그림으로 그리기도 어렵다 말이죠. 그 산천편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의 북쪽 시부리쯤에 있다. 붉은 변환과 푸른 암벽이 높이 솟아 가파르다. 기묘한 형상들이 합복을 펼쳐놓는 하여 사람들이 화음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화음은 동화천이 영경동을 아까 뭐 거기에 있다 하면 뭐이 정도만 일단 하고요. 뭐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요겁니다. 이번에 토지공사 여기 그 영경 택지개발하고 4차 순환도로 할 때 여기 녹지국장님, 김수 국장님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가고 여러 번 토지공사 사장님하고 여러 번 그 잠을 해줬습니다. 이거 깨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 말 좀 했습니다. 조금 거친 편으로 만약 이거 깨면 내가 여기 가서 더 늦겠다. 학교 포기하고 있어요. 늦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이거 보존되게 되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이게 하는지 몰랐다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순환도에서 제가 또 걱정되는 게 이 동화천입니다. 이거 앞으로 일로 이제 뭡니까 도로가 나잖아요. 나고 이게 다리가 교량이 아마 설치될 거예요. 그러면은 설치되는 건 할 수 없는데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설치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화담 들어봐서 알겠죠. 얼마 전에 뉴스 한번 봤습니다. 화담 영남에서 계속 그 지오 위클인가 거기서 계속 떠들었지만 드디어 이게 이제 정책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또 구청 공무원 분들이 잘 하셨대요. 이 화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닌 경우 대구 업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부로부터 북쪽 16리 지점에 위치한다. 팔공산 자락이 가분물을 감싸면서 심리에 걸친 절벽을 이루고 금호강물이 절벽을 휘감고 심리에 걸쳐 깊은 못을 이룬다. 화창한 봄 갖가지 꽃이 절벽에 만개하여 물가를 아름답게 비춤으로 화담이라 부른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게 한정도 신청을 하랍니다. 뭐로? 명성으로. 다시 말하면 보전직으로. 지금은 아직 신청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개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신청 문제가 명성 지정되어 버리면 그다음부터 개발 못 합니다. 그 개발 다 하고 난 뒤에 그때 보고 제가 한번 지정 신청하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화담. 아시죠? 된가? 근데 이게 최근에 뭐가 있어요? 이 금호강 개발하는데 이게 그대로 참 아름답게 있는데 이 뒤편에 보면 축사가 많잖아요. 근데 최근 뉴스 보니까 이 축사를 갖다가 시에서 사들리고 있다면서요.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그 축사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이 지역을 정말로 대구가 보존해야 될 10가지 중에 하나로 이 화담을 선정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유래도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애들과 진달래꽃이나 아주 이쁜 꽃이 펴가지고 이 물가가 기쁘거든요. 여기 꽃이 이렇게 물가에 비쳐서 심지도 않으면 그 자체만 해도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건너편에, 불로청 건너편에 가면 이 북구점에나 송담, 청리에 압로정도 있습니다. 거기 금다 토순도 있죠. 뭐 어떤 분은 원삼국시대, 어떤 분은 삼국시대 초기 토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면은 압로정이라고 있습니다. 청리 인천 최시죠. 대구를 대표하는 그런 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했는데 이 압로정 뭐 오리도 자주 날라오고 또 백로도 자주 오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여기 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요정하고 그 다음에 동화천은 또 대구가 탄생시킨 유명한 학자가 있죠. 물론 출신은 성주입니다만 한강 정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제자가 360명이거든요. 태계 이황 선생한테도 배우고 남명 조식 선생한테도 배웠는데 오히려 태계 선생의 제자는 300명에 비해서 이분은 360명입니다. 물론 제자 많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뛰어난 분이 바로 대구 출신입니다. 이분이 바로 금호강 사수마을에서 와가지고 대구 영경수원까지 강화를 했다죠. 제자들 글 가르쳐 왔습니다. 가해가 배 타고 옵니다. 와가지고 배를 세신정 바로 이 동화천 주변에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말 타고 왔다 그러죠. 말 타고 영경선까지 가서 가르치고 다시 왔죠. 그분이 바로 그 강학의 길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길입니까? 대구는 교육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를 엮어서 스토리를 엮어서 이 대구 북부가 정말로 대구를 대표하는 정체성하는 그런 도시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입니다. 압로정. 여기 바로 왕옥선이라고 해서 여기가 금단 토성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 금호강이 해자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건너편에 동구토성도 있죠. 여기 해자가 되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동산전타고 이게 나팔고개 이게 살래 무태죠. 영경도 이게 보건제죠. 이런 것들을
것들을 전부 다 스토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천은 국내에서 유일한 생태하천이니까 정말로 개발을 꼼꼼하게 된다. 자, 그래서 걱정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택지공사라든가 4차 순환도로가 건설 중이니까 정말로 제대로 환경평가를 해야 된다. 대구가 꼭 주택이 필요하냐? 제 주택 보급 출률을 봤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2010년에 133%입니다. 계속 늘어나죠. 지금은 105.2%입니다. 13년에. 주택 보급률이 한 사람도 한 가구 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게 문제죠. 그죠? 어쨌든 100% 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동화천 상류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황. 기존 지청과는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호박돌로 호황 콘크리트 블록 시공하고 경관했으면 다 됐죠. 하천 내 사립 퇴적물, 이거 생태계 다양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이거 석탑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신천에 가면 그 준선동 산하죠. 그러니까 신천에 가면 요즘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제 집이 바로 신천 앞에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오일뿐만 아니고 해오라기, 갱도만 무지하게 많이 날아옵니다. 정말로 좋아요. 그래서 그걸 또 옛날에는 싹 이렇게 퇴적물 다 준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당해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화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인위적인 콘크리트 뭐 설치도 가급적이면 잘하자. 수질 오일이 있으니까. 고수부지 내 편의시설 하면 안 됩니다. 바깥에 설치하면 됩니다. 왜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고, 안에까지 들어가면 있는가? 술 먹고 주둥 던지고, 뭐, 다 됩니다. 안에는 들어가지 말고, 보고, 밖에서 이렇게 벤치 만들어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동물도 좀 살 수 있어야 되지. 자,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지금 동화천이. 이게 되겠습니까? 엔델루가 미간을 흐득밥 있는데, 그거 치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막, 이렇게 막, 여기다가 뭐, 고기 구워 먹고, 낚시하고, 얼마나 이렇게 보세요. 이게. 여기 가면 붓땅 있죠? 붓땅도 있고. 또,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이 고수비 안에서 이게 정말 대본은, 이 뭡니까? 달맞이 뭐, 예, 실제. 이거 안에가 하면 됩니다. 한번 하여튼 다 배웠습니다. 외국 사람 보면, 대구 사람들 정신 나간다. 저렇게 가지고 하는 거잖아. 우리는 자꾸 무감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쓰레기 한번 씩.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최근에 2015년 3월 달에 공상기 아래 조성된 동화천 생태하천을 봤습니다. 이래놓고 이걸 생태하천 아니죠. 이거 어디 생태하천입니까? 하천 조직이 안 되죠. 이래놓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상박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또 벤치 만들고 또 여기 뭐 훌러호프 돌리는 장소 만들고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생태하천이 됩니까? 그래 하지 말자는 얘기죠. 개발을 하더라도. 자, 방금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대구 도심지로는 신천과 외곽지로는 동화천은 하천의 속성과 기능이 전혀 다른 만큼 개발 방식도 달라야 된다. 동화천은 친수하천보다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화천 일대에서 한자는 다양한 문화예술화 생태자원을 스토리텔링하면은 명품 관광자원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여 동화천 일대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면 땅값 올라갑니다. 세 번째, 현재 진행 중인 영종동 택지조성공사와 대구시 4차 순환도로 건설은 형식적인 환경조사가 아닌 실질적인 자연환경조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 간, 학, 이 사람 주민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네 번째, 동화천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가칭, 동화천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성돼 모임의 치소성과 효율성을 유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반드시 지역 주민이 중심돼야 된다. 그러면 못 지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화천의 풍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봄에 찍은 겁니다. 3, 4, 5월까지 찍습니다. 그 다음에 6,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 다음에 12월, 1월, 2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도시 안에. 대표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자, 이거 어느 거 원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원합니까? 아니면은 이거 원합니까? 어느 거 원합니까? 답은 나왔죠. 그럼 어떤 식으로 동화천은 개발의 아이콘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지사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초과했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